안녕하세요, 부엉이 공방입니다. 이게 요즘에 새롭게 레테를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이 간단한 조작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튜토리얼을 건너뛰었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플레이는 조금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요약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신의 VR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눈이 잔뜩 내린 동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움직임 입력하는 법을 설명을 해주는 게 나오고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튜토리얼 메뉴 버튼을 호출하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표시된 버튼을 누르면 소지품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보면 눈 내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템 잡기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도끼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도 잡을 수 있고 던져서 뒤집어서 휙 돌려서 잡을 수도 있고 그립한 상태로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테는 이렇게 휘두르고 던지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한 거가 또 바로 튜토리얼이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무기들을 다양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손맛이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파괴 가능 물체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런 항아리 같은 것들을 부셔야 아이템도 나오고 항아리를 든 채로 몬스터한테 부시게 되면 기절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이 기능도 초반에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묘비에 대한 설명이네요. 사망했을 때 묘비가 남고 그 묘비를 뽑게 되면 사망 당시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다시 착용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이템 소지품의 추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템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방향키 토글 버튼 아래로 당기듯이 하면 아이템이 바로 아이템 창으로 넘어가니까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되게 좋은데 이 튜토리얼을 건너뛰신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홀스터와 퀵슬롯, 제가 방금 전에 도끼랑 검을 넣은 게 퀵슬롯이고요. 홀스터는 등과 허리춤에 있는 아이템을 넣어놓을 수 있는 검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목각 인형이 있네요. 공격 유형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배기, 찌르기, 타격,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격과 또 간격에 따른 그 시간에 따른 연격과 간격 판정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너무 막 휘두르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휘두르는 게 더 재미도 있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찌르기는 이런 거, 배기는 그냥 배기인데 찌르기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푹 찌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빨리 해야겠다고 넣었다 빼면 찌르기 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호작용 가능 물체, 이런 거 문을 연다거나 이런 버튼을 열어서 문을 연다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튜토리얼에서 해골바가지는 공격력이 워낙 약해서 맞아도 체력이 1 정도밖에 안 달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뚝배기를 깨주시고, 그냥 잡는 거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아이템을 투척해서 투척 빌드를 한번 잡아볼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준이 어렵네요. 저는 거의 활 쏘는 것만 거의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근접무기 다루는 건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쳐내기, 패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못하면 체력이 아무리 많아도 죽기 십상이니까요. 여기서 연습을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투척으로 제대로 박혔어요. 한 번 더. 에이, 방금 거는 패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방금처럼 무기를 휘두를 때 그냥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방패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바깥으로 휘두르듯이 쳐내야 패링이 성공이 하니까요. 그거를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으면 패링이 안 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세요. 제가 예전에 완전 초보 때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다가 왜 에너지가 자꾸 달지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휴식에 대한 튜토리얼, 무덕불에서 잠깐 있으면 체력이 서서히 차옵니다. 체력과 마력이 서서히 차올라요. 상자와 수정 튜토리얼이네요. 수정을 깨는 법과 아이템을 얻는 거, 그리고
상자를 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방어구에 대한 튜토리얼이네요. 이게 무기에 붙어있는 능력치도 능력치지만 투구와 방어구에만 붙는 능력치가 있고, 또 그거를 챙겨줘야 이게 전투에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어구와 투구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어구와 투구는 무기와 다르게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얻는데 난이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물상자인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산사태에 깔려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영상을 끝내야겠네요. 배터리가 없다네. 자, 이번에는 등반 튜토리얼이네요. 이 VR VR 게임이다 보니까 레전더리 테일즈에는 이런 바주를 타고 가거나 사다리를 타고 가거나 이런 기믹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설명을 드리려면 다 하는 게 좋지만, 일단 저는 미리 다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빠르게 가고요. 가고 있으면 뒤에서 막 화살이 나오는 트랩이 있습니다. 이게 인게임 중에서도 던전 중에 이런 트랩이 있기는 한데요. 소리 맞으면 은근히 아프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에 매달린 상태에서 약간 그네 타듯이 휘척휘척 하다가 휙 던지면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물 같은 거를 통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숨겨진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 던전마다 랜덤으로 계속 나와서 항상 고정은 아닌데요. 이렇게 가보면 미니게임처럼 좀 색다른 전투를 할 수 있는, 색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숨겨진 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찾아보시면 또 그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물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저야 이 레전더리 테일즈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물약을 별로 안 마셔도 되는데, 완전 처음 하신 분들은 방금 전에 그 연습하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퀘스트 튜토리얼도 뜨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몬스터가 나와요. 걔들을 상대할 때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대하다가 혹시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약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무구들을 이용해서 뭐 저처럼 투척을 해도 되고, 맨손으로 때려도 되고, 활을 쏘든 망치를 휘두르든 단검으로 찌르든 한손검으로 베든 원하시는 대로 이 두 해골을 처치하면 됩니다. 투척하고, 아이고, 이런 제가 스킵을 해버렸네요. NPC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다 보면 NPC를 몇 마리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따 보시고, 저는 이렇게 그냥 하면 너무 쉬우니까 투척으로 죽여봤습니다. 방금 제가 실패한 거예요. 패링이 안 됐어요. 방금처럼 붉은 빛으로 번쩍이는 게 제가 맞았다는 뜻입니다. 데미지가 얼마가 들어왔든 제가 맞았다는 거니까 자기가 패링이 됐는지 어떤지 그걸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맨손으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패링이 좀 더 많이 어렵겠죠. 여러가지 낭만 빌드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난이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골이 갇혀 있는데, 이거를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갑자기 시공의 문이 생겨요. 안에 있는 해골이 뭐 스토리 라인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뭔가 특별한 해골이라서 저희를 부른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퀘스트를 완료했으니까 이제 포탈을 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전더리 테일즈는 업데이트하면서 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중반 단계, 9레테라고 부르는 쯤에 처음에 레테를 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레테 로비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불타지도 않았고 그냥 NPC들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이 이렇게 불타면서 지금의 새로운 레전더리 테일즈 세계관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돼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여기 있는 해골들을, 쓰러져가는 해골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치를 하는 겁니다. 투척!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대장간이었어요. 뜨겁게 타오르던 모루도 다 불이 꺼졌네요. 어디? 방금처럼, 방금도 패링이 아니에요. 제가 데미지가 그냥 어느 정도 쌓여서 제가 쓰러진 거지, 패링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 튜토리얼의 마지막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스토리의 시작점을 보러 갈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대사를 읽어볼 테니까 조금 오글거리고 쪽팔리더라도 참고 들어주세요. 말하는 고블린, 여기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중요 NPC입니다. 퀘스트를 수락하면, 귀작은 친구, 말하는 고블린 처음 봐? 내가 여기 왜 갇혀있냐면, 뒤를 조심해! 좀 오글거리네요. 이렇게 대화를 끝내게 되면 해골들이 소환이 됩니다. 지금 이 해골들은 공격력이 상당히 약해요. 아무리 맞아도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튜토리얼을 그냥 빠르게 클리어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냥 나가서 좀 죽는 게 싫은데 이게 또 전투 센스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 VR 게임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나가서 뭐 죽으면서 배워도 되지만, 여기서 얘들 상대로 맞아가면서 패링을 하는 법도 좀 익히고,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에 맞게 어떤 무기군을 다루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여기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밖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무기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험치가 다른데, 그거를 되돌리는 게 스킬 초기화가 딱 2번밖에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스토리를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힘 계열의 무기가 맞는지, 민첩 계열 무기가 맞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동작으로 하는데, 손으로 아까 제가 때려도 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꼭 주먹이 아니라 핀채로 때려도 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손 동작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 손에 방패, 한 손엔 주먹으로 약간 캡틴 아메리카 스타일로 한번 싸워보고 있어요. 팔 쏘는 건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 다른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맞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패링이 잘 안 되네요. 왼손 패링도 어려운데 방패로도 은근 패링이 어렵네. 근접해서 하니까 공격이 붙어있으니까 좀 어렵네요. 이렇게 근접해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활을 잡거나 마법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른 해골이 나왔어요. 엘리트 몬스터. 이게 던전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행동이 좀 빠르고 체력통이 크고 뭔가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엘리트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지금 여기는 튜토리얼이라서 그렇지만 밖에서는 좀 더 시뻘겋기도 하고 좀 초심자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요. 지금 겁내지 마시고 조금 더 여기서 패링과 동작을 좀 이렇게 방금 패링을 성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처럼 패링 해주고 뚝배기 아유 맞았네요. 뚝배기 한 번 더. 이게 몬스터들도 초반 몬스터는 안 그러지만 나중에 고렙들 몬스터들이 회피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동작에 맞춰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하니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오글 타임. 싸움 좀 할 줄 아는 친구구나.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맞지? 난 원래 저 성당 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뭔가인지 하는 놈들이 날 여기로 데리고 와 가뒀지 뭐야. 그리고 나 이외에도 저 밑에 살던 괴물들까지 잡아와 마을 한복판에 던져놨어. 하지만 곧 그 행동들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졌지. 놈들이 날 잡아올 때 사용했던 길을 따라 성당 지하에 괴물들이 몰려나와 마을을 덮쳤지. 이곳에 살던 키 작은 놈들이 괴물들에게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 결국 모두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쳤고,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나만 남았네. 날 꺼내주면 도망친 키 작은 놈들을 만나게 해줄게. 좀 오글거리지만 더빙을 조금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은 이런 식으로 좀 몰입을 해야 더 재밌더라고요. 굴에테는 여기가 대장간이었는데 참, 그 뜨겁던 모루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리다니. 완전 대격번 업데이트 전 굴에테라고 불리던 시절에 그 당시에 고수분들이 할 컨텐츠가 없다면서 할 거 다 하고 나서 던전의 마물들을 잡아 끌고 와가지고 워프를 통해서 요 마을에 풀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
그 몬스터들이 버그가 걸리거나 폭주를 해서 마을에서 막 난리치면 어떡하냐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운영진 측이, 그러니까 개발자 회사가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버린 게 지금의 레전더리 테일즈 세계관입니다. 처음에 업데이트 됐을 때 다들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거 진짜 신박하다, 개발자가 진짜 운영 잘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여기가 체력 포션이랑 만화 포션을 사는 연금술사의 집이었는데 이런 폐허가 돼서 가보지도 못하다니. 자, 이제 튜토리얼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고블린을 풀어줍시다. 원펀치! 이렇게 하면 고블린이 탈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빙 시간이 왔네요. 목을 풀어주고 오글거려도 참아주세요. 내가 준 차원문 주문을 사용하면 도망친 놈들과 만날 수 있어. 언젠가 또 보자고. 잠깐 현자 타임이 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내주고 나면 차원문 튜토리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차원문이 전투하는 내내 이게 마을로 복귀할 때나 위급 상황에 갑자기 도망칠 때 유용하게 사용되니까요. 이건 꼭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한 손에만 사용해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양손에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원문을 사용할 때는 장비류를 손에서 떼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튜토리얼 영상 촬영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움말 항목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튜토리얼에 있던 설명서들 이게 스크린샷으로 영상 뒤쪽에 남겨놓을 거니까요.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영상 제일 뒤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